자, 수능 완성 실전편 2회 20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알아왔습니다. 혹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이 종종 이 테이크는 뭐 취하다도 괜찮은데 여기서 간주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이 종종 간주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A를 B로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익혀내요. 바로 else는 그 밖의 또 다른이라고 했죠. 그 밖의 어떤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경험들을 이 there이 받는 건 위에 있는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자, object라는 단어 보세요. object랑 subject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object가 명사로 뭐였지? object 명사로 뭐죠? 물건, 객체, 대상 뭐 이런 뜻이죠. 그죠? subject는 뭐였고? subject는 주제, 과목, 피실험자, 뭐 대표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 there이 앞에 있는 우리의 감정을 받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의 감정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이 종종 간주하는지를 어떻게 간주하는지 무엇을? 바로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바로 감정 본인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 감정의 대상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의 경험을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개떡같은 글이죠. 그죠? 요것만으로 굉장히 뭔가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읽다 보면 요 얘기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보자. 또한 that 이하라고 보입니다. take into account는 외웠던 적이죠. take into account 뜻이 뭐지? take into account 뜻이 뭐죠? 기억 안 나? account라는 명사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consideration 이 뜻이 뭐죠?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뜻이 뭐 고려하다. 여기에 목적어를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에 목적어를 지금처럼 이 뒤에다가 목적어를 붙이기도 하고 무엇을 고려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한 보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 같은데 이 there는 다른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interpretation 해석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 같아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문장을 얘가 좀 더 약간 알기 쉽게 설명했네. 자, 뭐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해석을 생각하고 고려하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appraise가 이게 칭찬하다는 뜻도 있고 평가하다는 뜻도 있어요. 명사를 평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이 평가는 뭐에 대한 평가냐면 다른 감정적인 대상 내가 감정을 쏟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평가를 내릴 때 뭐를 참고한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해석을 우리가 고려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의 감정을 드러내게 될 때 나 자신만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려한다? 다른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감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여친이 있어. 내 여친 내가 봤을 때 사랑스럽지만 우리 엄마가 내 여친을 봤을 때 엄마가 내 여친 평가 내리기지 엄마가 내 여친을 평가 내릴 때 야 쟤는 뭐 코가 저렇게 생겼냐 라고 해버리면 나도 그 다음부터 내 여친은 코가 왜 저 모양이지 라고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에 주제 나온 거거든. 그 뒤에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는 뭐다?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나 자신만의 것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나 평가를 근거로 영향을 받아서 같이 평가를 내린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감정의 대상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이 많이 들어간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가 지문의 요지가 되죠. 그 뒤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예시 읽으면서 해석 연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 자 우리 진호 해볼까?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코미디 영화를 어떻게 즐겨 근데? 덜 즐겨. 별로 즐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자 컴패니언 뜻이 뭐죠? 동료 그죠? 우리의 동료는 여기서 동료가 맞는 거 뭐냐 위에 있던 다른 감정적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 거죠. 내가 아닌 타인이 evidently 뭐죠? 명백하게 분명히 자 offend라는 동사도 몇 번씩 나와. offend 뜻이 뭐라고? 기본적으로 공격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면 그냥 공격이 아니라 불쾌하게 기분을 나쁘게 만들다. 불쾌하게 만들다. 그래서 뭐다? 명백하게 내 친구가 기분 나쁘게 될 때 영화를 덜 즐기게 돼. 뭐에 의해서 기분 나쁘게 될 때?
그 영화의 내용. 그렇지, 영화의 내용에 의해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흑인이야. 근데 그 코미디 영화에 흑인을 막 까는 내용이만 네가 하면서 막 까는 내용이 났단 말이야. 그럼 난 어때? 내 친구가 저 영화 보고서 안 좋아할 거니까 나도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시 이제 위에 있는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마도 더 초조해질. 앵시어서 초조한, 불안한, 걱정되는 거죠. 좀 더 초조해질지도 몰라요. 걱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요거부터 되겠네. 이러한 공유한 우리의 운명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동료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운명이는 어떤 운명이니? 바로 우리의 운명은 내 친구가 코미디 영화 같이 보는데 내 친구가 그 영화 보고서 내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뭐야? 흑인이 친구인 또 다른 타인이 있는데 걔도 흑인 친구가 그 영화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걸 얘도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인데 뭐 하는 것으로? find인데 찾다, 발견하다 말고 목적보 했을 때 뭐라고? find 뜻은 목적보 했을 때 알게 되다. 그죠? 다시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그죠? 내 친구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뭔가 자기 기분 나빠하는 코미디를 같이 보게 되는 그 경험을 똑같이 하는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인데 깨닫는 것으로 그 상황, 그죠? 자기 친구가 내용이 좋지 않은 코미디를 보고서 기분 나빠하는 그 상황이 worry가 뜻이 뭐라고요? 동사로? worry가? 걱정을 일으키더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ng예요. PP가 아니라 그 상황이 똑같이 걱정을 일으킬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것 때문에도 걱정을,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걱정하는 애가 내 옆에도 또 있는 거야. 그죠? 얘도 지금 자기 친구가 흑인인데 그럼 얘도 그 장면을 보면서 불안해할 거 아니야. 얘는 흑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불안한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또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나도 그 영화를 잘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예시가 말하는 건 뭐다? 바로 자기에 대한 감정 대상에 대한 감정을 낼 때, 평가를 낼 때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주변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흑인인데 기분 나빠하면 자기도 뭔가 평가가 안 좋아지고 영화를 못 즐기게 되고 또 똑같이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 친구가 기분 나빠하게 될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자기도 또 평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우리는 calibrate 조정합니다. 바로 인지, 지각을 감정적인 의미에 대한 인지를 조정합니다. 뭐에 비교해서 대조해서 조정하냐면 분명한 관점에 비교해서 말이죠. 주요한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나왔던 동료들에 빗대어서 우리의 정서적인 의미를 조정합니다.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 자, 이러한 과정들이, 이 과정이나 사회적인 appraisal이 뭐겠니 그러면? appraisal 아까 나왔죠. 평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이러한 과정들은 양방향으로 모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한 역시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자신의 눈에 띄는 명백한 평가에 의해서. 나도 남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감정적 평가를 내리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남도 영향받아서 자기만의 감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주고받는 것이다. 자, 인디 실제로 또 났네요. 자, 이제 현아 해볼까? 실제로 도달하는데 어디에? 감정적 결론에 도달하는데 1번으로 그 다음에 2번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1번은 뭐?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토론의 consequence 뭐라고요? 결과로서.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감정적 평가의 영향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 아니면 뭐에 의해서? 아도화에서 적어놨어요. 토론의 영향이 아니라면,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면 뭐에 의해서? register? 나타냄으로써. mutual 뭐라 그랬죠? mutual 상호간에. 저번에 또 했지. 또 정리했죠. 뭐라고? communal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상호간에 공동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그 서로 간에 말은 안 하더라도 공동의 서로 간의 반응이란 무엇이냐? 웃으면서. 그 다음에 from
찡그리면서 안 좋아하는 거지. 아니면 자 보세요. divert란 단어에서 divert 기억납니까? 전용하다. 용도를 다른 데로 우리가 봤던 지문에선 돌리다라는 뜻으로 써요. 돌리다. 그죠? divert니까 돌려진. 다른 데로 돌린 gaze가 뭐죠? 시선. 그죠? 시선을 딴 데로 돌린 거 싫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제스처 같은 걸 통해서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정서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서 이대로 받은 거예요. 자, 이러한 두 개 중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평가들인데 이 평가는 형성하는 거예요. 감정을 형성하는 평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대인 간의 과정, 사람 간의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끝까지 똑같은 얘기죠. 감정적 평가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21번으로 갈게요. 수학 얘기입니다. plenty of는 많은이죠. 자, 많은 수학자들은 말해줄 거예요. 당신에게 대디하라고. 바로 자 절차들, 과정들을 배우는 것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냐. 기계적으로 과정들, 수학의 과정들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나쁘다고 말해줄 겁니다. 또 요게 1번이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 요거 했죠. strive to가 나왔었고 for 명사까지 같이 정리했지. strive to는 뭐라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trive for 명사 뭐라 그랬죠? 뭐뭇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라고 되잖아, 그지? 나왔어요. 이따 또 나오면 되고 다시. 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수학자들은 여러분들이 be striving for 노력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깊은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뭐 일반적인 수학자들의 주장을 말했고, 자 이것은 의도는 정말 좋은 주장이지요. 근데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가 중요한 거죠.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자 이렇게 수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bit unrealistic,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For a start 이런 뜻이에요. First of all 똑같아요. 우선 자 왜 비현실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죠. 그 이유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지. 자 볼게요. 우선 있는데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좋은 이해라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좋은 이해가, 상당한 이해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특정한 단계에서. 그래서 특정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자, 어디 볼게요. 리미트, 극한 뭔지 알죠? 예를 들어 극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적분한 과정에서는 여기서 보이는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인은 앞에 있는 리미트를 받는 데죠. 자, 이러한 극한들은 상당히 약식으로 보세요. form 형태. form은 뭐다? 형식적인, 공식적인이라는 뜻이고 인이 붙어서 지금 부사가 돼서 비공식적으로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이라는 뜻이에요. casual이랑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약식으로 별로 깊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자, 예를 들어 극한이 미적분학 과정에서 보이는데 그러나 이러한 극한은 상당히 약식으로 그냥 건성건성으로 다뤄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뤄진다.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보다 약간 상위 수준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점점 단계적으로 감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게 지금 수학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자. 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배울 건데요. 공식적인으로 바뀌었죠. 그죠? 공식적인 극한에 대한 정의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울 것인데 어떻게 정의를 배운 뒤에 그 뒤에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의를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리미트에 대한 정의 혹은 리미트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수학적 정리 혹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성으로 약식으로 배웠다가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정의를 적용하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구나 라고 답을 찝을 수 있는데 역접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해봅시다. 주제가 바뀌는지 아니면 좀 더 강조를 하는지. 그러나 그리고 준이 해볼까? 그러나 그 정의는 위에서 배웠던 그 극한의 정의는 논리적으로 컴플렉스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뭐와 같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은 위에 있는 극한의 정의예요. 극한의 정의는 오케이 이제 코스트가 뭐죠? 코스트 뭐지? 뭐라고?
주다. cost. 명사로 비용, 동사로 뭐니? 수요 동사로 특히 누구에게 뭐뭐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희생을 치르게 하다, 비용이 들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누구에게 뭐뭐라고 하는 비용이 들게 하다. 보세요. 그 극한의 정의는, 복잡한 정의는 희생을 치르게 만들 겁니다. 비용이 들게 만들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용? 일부 노력이라는 대가를, 희생을, 비용을 치르게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을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야. 이 노력이란 배워야 한다는 노력인데 바로 어떻게 그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work with,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고 극한의 정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일부 노력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벗을 읽었더니 보세요. 벗을 읽었더니 흐름이 바뀐다기보다 요 뒤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단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요게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한의 정의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배웠단 말이죠. 극한이란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다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 바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향상되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해 수준이 높아졌구나. 극한의 정의를 알아서 완벽히 활용까지 가능하네. 내가 한 단계 올라섰어. 근데 역접이 나와서 또 바뀌다 봅시다. 이제 완벽히 이제 뭔가 내가 이해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수들이 바로 옳았다고 말이죠. 투부정사가 예를 꾸미면 하는 것이 옳았다고 하는데 낮이 붙어서 뭐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깨달을 거다. 뭐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극한의 정의를 떠먹겠지. 극한의 정의를 초기에, 이런 시기에 아주 초기 단계의 복잡한 극한의 정의를 소개하거나 도입하지 않은 것이 교수가 옳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따라서 뭐다? 약 깨달은 바는 수학에는 단계가 있는 거구나. 교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극한에 대한 정의를 처음에 정리해주지 않고 처음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굉장히 약식으로 간소하게 배운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지문의 요지예요. 수학의 개념은 학습 단계를 고려해서 가르쳐야 된다가 지문의 요지가 돼야 돼요. 요지치고는 상당히 어려웠죠.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갑시다. 그럼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 한 회 전체를 우리가 수업하기 때문에 되게 단어가 많아요. 330개인가? 그렇거든. 부지런히 미리미리 외워야 돼.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수업하는 번호만 늘까 하다가 연계 될 수 있으니까 다 넣었어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외우세요, 단어를. 자, 보자. 요것도 쉽지 않아요. 요것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관점은 place, 놓다 두다인데 emphasis, 강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조하도록 하시면 돼요. 다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관점은 강조하는데 유기체의 인식, 지각을 강조하고 그리고 평가를 강조합니다. 이 지각과 평가는 잠재적인 해로움에 대한 지각과 평가인데 이 해로움이란 pose가 동사로 뭐라고요? pose, 제기하다. 이 해로움이란 제기된 거예요. 바로 stimulus 뭐라 그랬지? stimulus, 자극, 물이라 그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는 단수명사입니다. 자극물이라는. 복수명사 어떻게 쓴다고? 복수명사? stimul이라고 썼죠. 얘 복수명사. 자극물들. 단복수 형태가 다르다. 자, 어떤 자극물에 의해 제기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과 평가. 유기체는 우리 사람이라 하잖아. 사람의 인식과 평가를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에 끼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인식이다. 무슨 말 하는지 볼까요? 자, 그 다음 해볼게. 그 다음 우리 나영이 해볼까? threat, 위협. 위협의 perception, 지각은 이 위협에 대한 인식은 이 위험해, 되게 위협적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arises. 이거 많이 외웠죠? 뭐죠? 발생하다. 그죠? 이거 되게 위협적이야 라고 인식하는 건 발생하는데 뭐 할 때 위협이라고 느끼냐 이런 얘기. 뭐 할 때? 요거 좀 해볼까? 그 개인 어포는 뭐랑 똑같다고요? 어포는 on이랑 똑같다고. 어머니, 개인에게 impose, 아까 똑같은 단어 나왔네? 비슷하네? impose 뭐예요? 얘는 부과하다. pose 제기하다. impose 부과. 조금 비슷해요. 그죠?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혹은 제기되는 그 요구가 are 인지될 때 위협적이야.
어떠하다고 인지될 때 exceed도 저번에 했죠. 뭐지? exceed 무엇을 초과하다, 능가하다, 뛰어넘다. 뭘 뛰어넘는다고 인지될 때 바로 그 해당 본인의 느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인지될 때 위협을 느끼게 되는 얘기야.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저 누구야? 누구랑 오늘 뭐 이렇게 안 왔냐? 윤석이한테 야, 너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무조건 영어 1등급 나와야 돼. 1등급 안 나오면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돼. 이거 위협적이야, 아니협적이야? 존나 위협적이지, 윤석이한테. 아니? 내가 서진이한테 그래. 서진아, 너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너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위협적이지 않거든.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윤석이한테 1등급 너무 오버했다. 윤석이한테 3등급 안 맞으면 너 100만 원이야.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야. 내가 너무 깠나?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위협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게 다가온다고 할 때 그때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능력이란 바로 그러한 요구, 1등급 맞아야 돼 라는 그러한 요구를 뛰어넘는, 요구에 대처하는 본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요구될 때 위협적이라고 인식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하죠. 스트레스란 건 뭐다?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정도의 문제 내린 얘기고. 자, 이런 imbalance 볼게요. 불균형이고요. 이러한 불균형은 give rise to 또 나왔네. 뭐라 그랬죠? 뭐의 동의어라고? cause의 동의어라고 약식이다. 자, 이런 불균형은 야기시키는데 스트레스의 경험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한 to가 나왔죠. 병렬구조라는 얘기야. 또한 야기시키는데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maybe physical, 생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생리적이거나 행동적인 스트레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위에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말한 이 불균형은 무슨 불균형을 말하는 거니? 이 불균형의 키워드네. 이 불균형이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나오는 행동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했잖아. 이 불균형은 무슨 불균형을 말해요? 바로 위에 나왔던 어떤 것의 불균형? 바로 주어지는 일에 대한 요구와 뭐가 맞지 않아? 내가 가진 능력이 맞지 않잖아. 이걸 지금 이런 불균형으로 받았다고. 뭐다? 내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이상의 일을 하라고 할 때, 해야만 될 때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불균형이 바로 스트레스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나온다? 바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심리적 요인. 내가 1등급을 어떻게 맞아?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실제로 한 단어로 줄여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아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스트레스란 온전히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또 밑에 계속 이러한 얘기를 해요. 심리적 요인이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요인이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 요걸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 구조는 not A인데 not A 법인데 A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 신경 쓰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거를 상호랑 윤석이는 시작해요. 자, 요거 유리해볼까? 심리적 스트레스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정의되지 않는다. solely가 뭐죠? only랑 똑같아요. 오직 in terms of 무엇이고? 뭐뭐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오로지 어떠한 A라는 측면에서는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뭐다? B라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구조가. 근데 A가 두 개야. A로 정의되지 않고 B로 정의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 정의되지 않고? 뭐라는 관점에서? 자극물, 조건. 자극물이 뭐냐? 아니면 오로지 또 뭐? 반응, variable 명사로 뭐라고요? 명사로 변수.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의해 오로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외부적인 게 뭐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but B 오히려 뭐에 의해 정의된다? 어떠한 관점에서? 요 뒤에 거 먼저 할까? 그 사람과 환경 간의 트랜잭션 거래라는 뜻이고요. 거래 맞지 않죠? 주고받는 거 교류를 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는 건 똑같이 외부적 자극 조건을 예시로 들어볼까? 야 이번 아까 얘기했 9월 모의평가에서 무조건 2등급 맞아,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
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자체는 아니라 이런 얘기. 왜? 서진이 스트레스 느껴 안 느껴? 까짓거 1등급 그냥 발로 풀지 뭐 그지? 안 느끼잖아. 하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어때요? 존나 느끼지 그지? 그럼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죠? 스트레스 유발시키는 것은 뭐다? 바로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환경과 뭐 해당 자신의 지금 실제 영어 실력 두 개 사이의 교류,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로. 다시 말해서 뭐다? 스트레스란 외부적 요인 자체가 아니라 뭐다? 그것과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 얘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앞에 게 존나 어려워. 대신 오늘 뒤에 게 쉬워요. 빈칸 쉬웠지 오늘? 아니었니? 미안하다. 내가 하는 이런 말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치? 어려운데 쉽다고 하니까. 자 봅시다. 이선 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교류, 심리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류는 수반하는데 보세요. 심리적 요인이 또 나와요. 바로 해당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해석이 들어가고 해석을 수반하고 또 이러한 교류는 두 번째 목적은 또한 해석을 수반하는데 adequacy가 뭐였죠 여러분? adequate 이게 뭐죠?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명사가 돼서 적절성이 되죠. 충분한 적절성. 뭐의 적절성? 바로 대응 수단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해석.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그만큼 공부할 수가 있는지 심리적 요인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스트레스에는. 자 여기까지 다 같은 얘기 하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주제에 대한 단서를 다시 줘요. 요약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심리적인 관점, 뭐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관점은 가정하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완전히 발생하게 된다는 걸 가정해요. 뭐로부터라 그랬죠? 뭐로부터? 해당 사람들의 바로 인지로부터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뭐로부터 나온다? 심리적 요인이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잖아. 이걸 사실상 똑같은 얘기예요. 역습도 없잖아. 그치? 처음부터 그게 똑같은 얘기.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그것이 그 인지가 정확하든 않든지 간에 그리고 이 인지를 또한 수식해요.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로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5번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뭐로부터? 심리적인 관점으로부터. 스트레스란 심리적 요인의 산물이다. 자, 앞번호들이 상당히 어렵어요. 그죠? 자, 요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23번 가볼게요. 자, mercury 뜻이 뭐죠? mercury 뭐지? 수은. 그죠? 수은. 자, 수은의 accumulation 뭐예요? 축적. 쌓이는 거. 수은의 축적은 특히나 그것의 유기적인 형태로. 유기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은 life, 생명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 형태로, 생명체 몸의 형태로 특히나 수은이 축적되는 것은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population,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란 이 사람들의 식단이 포함한다는 것인데 바로 높은 intake가 뭐죠 여러분? intake, 섭취입니다. 동의어는 더 쉬운 건 뭐가 있어요? consumption의 동의어가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앞뒤에 순서 싹 바꿔서 쓰면 어떻게 돼요? take in 쓰면은 동사로 섭취하다는 뜻이 되고. 자 다시, 자 이 사람들의 식단이 포함하는데 높은 물고기의 섭취를 포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수은이 몸에 축적되는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러나 요리 해볼까? 희재 해보자. 자 역접이 나와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동격이에요. 물고기가, 이 물고기는 축적시키는 물고기가, 그러니까 뭔가 몸 안에 수은이 많은 물고기가 또한 뭐지 무엇을 셀레늄이라고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 셀레늄을 축적시키는데 어떻게? 그것이 equivalent 뜻이 뭐라고요? 필적하는, 동등한 양으로 축적시킨대. 뭐와 동등하기니 바로 수은과 동등한 양으로 셀레늄 또한 자기 몸 안에 축적시키는데, 그리고 자 요거 해석을 잘해볼까? simultaneous presence 뜻이 뭘까요? 이거 simultaneous 뜻이 뭐예요? 동시의, 그죠?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simultaneous presence of selenium 뭐긴 이건? 그지? 뭐와 동시에?
수은과 함께 셀레늄이 같이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시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수은과 함께 셀레늄이 몸 안에 같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믿어집니다. 어떠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카운터액트 뭐라고요? 대응하다, 맞받아치다.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 중화시키다. 수은이 나쁜 거잖아. 그 수은을 누그러뜨린다 이런 얘기가 완화시키다. 그래서 중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무엇을? 요것도 했던 단어죠. 독성이 있는 영향을, 효과를, 무엇을? 수은의 독성 효과를 중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디에서 지금 뭐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되면서 연구 내용 나왔는데 연구 내용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오겠니? 읽어보나마나 바로 수은을 누가 중화시킨다? 셀레늄이 중화시켜서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다? 지문의 제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셀레늄의 자 요게 지금 카운터액트를 바꿨었네. 뉴트럴 뜻이 뭐였죠? 중립적인, 그죠? 가운데로 이렇게 만드는 neutralize 뭐니 그러면 중립화하다 혹은 중화시키다가 돼요. 중화시키다. 그래서 셀레늄의 중화시키는 효과, 뭐에 끼치는 영향 효과 바로 물고기 안의 수은에 끼치는 중화시키는 셀레늄의 효과가 지문의 제목이 되겠죠. 다 들어갔죠? 연구 내용은 읽어보나마나 요 내용 읽으시고 자 우리는 나머지 읽으면서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여기서 카운터액트가 대응하다 중화시키다는 뜻이고 이때 neutralize로 바꿨고 요거에 사실 완벽한 동의어는 아닌데 요 지문에서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죠. 몇 번 나왔었죠. 상쇄시키다라는 뜻이 되게 되겠지. 상쇄시키다. 뭐라고? offset, 그죠? offset. 다른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지? 상쇄시키다. 뭐가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었는데 상쇄시키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offset? 분명히 새벽에 봤을 때 기억이 났는데 offset 상쇄시키다? counterbalance. 이 단어 나왔었죠. counterbalance. 기억납니까? counterbalance? 다 했던 단어예요. 상쇄시키다. 또 있지 않았을까? 상쇄시키다. offset. 일단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 기억. 요 지문에서 요 지문에 한해서는 바꿔 쓸 수 있다. 자, 고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누이 seal 요게 바다 표현입니다. 이누이 바다 표범잡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구성되어져 있어요. 바로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자, 한 연구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주어야 될 건 잠깐만. 요게 주어고 요 주어의 동사가 이거예요. 주어 동사 열람어로 그래서 finding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주어 동사가 엄청나게 뭐래 보세요. 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바로 저 그린랜드 동쪽에 있는 이누이트 쪽 바다 표범잡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인데 요 후수는 앞에 있는 바다 표범잡이 요 사람들을 또 받아요. 이 바다 표범잡이 하는 사람들의 날마다의 음식 섭취가 이 섭취는 바로 해양 생물에 대한 음식 섭취인데 이 음식 섭취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약 200g 정도의 물고기와 180g 정도의 씨얼맨, 바다 표범 고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이누이트 쪽들에 대한 바다 표범잡이 사람들에 대한 한 연구 각각까지가 주어요. 전부 다 여기 그 연구가 그래서 동사로 갑니다. 데디아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주어 동사 굉장히 멀어요. 뭘 발견했냐? 이게 뭐겠니? blood mercury levels 어떻게 해석할까? 좀 있어 보이게 혈중, 수은, 농도죠. 농도 그죠? 혹은 수치 혈중, 수은, 수치가 농도가 종종 또는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니? 내가 까먹었어. 옛날에 생물 시간에 뭐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어? U도 아니야. 마이크로 이거? 마이크로그램이야? 확실해? 난 모르겠어. 이거 검색해 보려고 이거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쳐야 검색해야지 모르겠더라고. U지라고 칠 수도 없고 한글로. 뭐 어떻게 읽니 이거? 마이크로 맞아? 마이크로그램? 그래? 이거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뜻이야? 리터당? 맞아? 그 얘기야? 오케이. 오늘 하나 배웠고. 자, 이 혈중 수은 수치가 종종 리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뭔지 모르죠? 동격이에요. 이것은 어떤 수치냐면 여겨지는 수치인데 가장 낮은, 자 보세요. concentration, 집중 말고 지금처럼 물질의 뜻이 뭐라고? 그치, 농도라고. 농도, 농축되어 있는 거. 가장 낮은 농도로서 여겨지는 것인데 바로 임상해,
메틸 수은 intoxication 독성이 있는 toxicate 독성으로 만들다 인이 붙어서 마찬가지로 또 동사가 돼요. 중독이 됩니다. 임상 메틸 수은 중독에서 관찰되는 가장 낮은 농도로서 여겨지는 200 어쩌구를 뛰어넘는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양이 좀 많더라. 양이 좀 많더라. 수은에 축적된 양이 많더라. 자, 그 다음 이런 높은 수준의 수치의 수은에도 불구하고 no sign 어떠한 징후가 없었는데 독성에 ITY는 성이라는 뜻이라고 독성에 징후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요거를 주의하면서 해석해 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미리 해볼까? 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우리 정리했었죠? attribute A to B를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정리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세 가지 뜻? 1번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셋 중 하나라도 제발 A를 B의 탓으로 돌자. 그죠? 나쁜 뜻으로 까먹은 거야 벌써? 수특 영문에서 했잖니?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또 뭐 했었죠 여러분? 좋은 뜻으로? 그렇지. A는 B 덕분이다. 그죠? 세 번째 뭐가 있었지? 일반적인 뜻으로? 뭐 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리기만 해. A를 B에 기억 안 나니?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요 세 가지 다 쓰인 적이 있어요. 각자 서로 다른 해석으로. 비슷한 듯 하지만 문맥 속에서 잘 이제 녹여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셋 중에. 여기서 우린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A가 앞으로 가서 B attribute이 추가되기 때문에 this 앞에 있는 내용. 이것은 수은이 많이 축적됐는데도 중독 현상이 없더라. 라는 것은 B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죠? B 덕분이었다. 뭐 덕분, 뭐 때문이야? 바로 아까 나왔던 높은 수준의 셀레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속에서 바다 표범, 고기 속에서 말이죠. 이것은 섭취되는 것인데 물고기 사냥꾼과 그 바다 표범 자비와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섭취되는 거고요. 자, 질문해 주신 아까 봤듯이 셀레늄이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더라. 자, 조금 쳤다가 뒤에 28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